성공하고 싶으신가요?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댓글을 보면 참 열심히 살아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말이 쉽지. 노력을 언제까지 얼마나 해야 되는 걸까요? 정말 노력을 하면 되긴 되는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일에는 치트키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력이 기본이 돼야겠지만 무언가 도움을 받는다면 더 쉽게 내가 원하는 것을 달성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치트키가 정말 중요한 게 가시적인 성과가 조금이라도 보이기만 해도 우리는 더 끈기 있게 그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3가지 치트키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지만 매우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방법이니 꼭 실제로 해보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치트키는 노력하는데 힘쓰지 말고 습관으로 만들자입니다. 습관은 한마디로 귀찮은 뇌가 생각하기 싫어서 만들어 놓은 행동 시나리오입니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인 것이죠. 뇌는 정말 많은 일을 하는데요. 모든 일을 다 생각하면서 한다면 우리는 금방 탈진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다면 그걸 따로 뇌의 기저핵이라는 곳에 저장하고 다른 생각 없이 그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그럼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이 생산적인 행동이라면 어떨까요? 저녁 먹고 텔레비전을 켜는 대신 책 딱 한 장을 읽는 것으로 시작해보세요. 한 장도 어렵다면 딱 한 줄이요. 당신의 목표는 책 한 줄입니다. 할 수 있나요? 그렇게 일주일만 해보세요. 한 장, 10장 읽는 게 점점 쉬워질 것입니다. 이게 습관 형성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시작은 하되 진짜 습관으로 만들려면 한 가지 치트키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습관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강아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 것 같은데요. 처음 강아지 배변 훈련을 어떻게 하시나요? 강아지가 정해진 장소에 배변을 볼 때마다 칭찬과 함께 맛있는 간식을 줍니다. 처음 시큰둥했던 강아지는 화장실에서 배변을 보면 먼저 간식이 있는 곳으로 알아서 달려갑니다. 이제 강아지는 볼일을 보고 싶으면 먼저 간식이 떠오를 것입니다. 이렇게 강아지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 습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습관은 반복, 행동, 보상 이 3가지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당신의 모든 습관에는 어떤 보상이 있고 그 보상 때문에 습관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해보면 보상만 동일하다면 행동도 바꿀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매일 스타벅스에 가는 습관이 있습니다. 스타벅스에 왜 가는 걸까요? 분위기, 기분 전환, 여유 등이 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스타벅스 대신에 공원에 가는 것은 어떨까요? 거기서 같은 분위기, 기분 전환, 여유 등을 느낄 수 있다면 생각보다 쉽게 공원 가는 습관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돈도 절약하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겠네요. 결국 습관을 바꾸는 핵심은 내 습관의 궁극적인 보상을 확인해서 그 보상을 얻을 수 있는 다른 행동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보다 거부감 없이 습관을 내가 원하는 습관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습관 만들기는 좋은 습관을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자신감이라는 선물을 줍니다. 이제부터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제 영상인 집 청소를 하면 부자 되는 과학적인 이유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재능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요즘 가장 많이 생각하는 일이 뭔가요? 그것이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 가사 한 구절인데요.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일이란 건 그 일에 관심이 많다는 뜻이고 관심 있는 일을 끈기 있게 해낼 수 있는 건 축복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관심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는 데만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막상 관심 있는 일을 찾았어도 금세 포기하고 맙니다. 이 일은 지루해. 노력할 가치가 없어. 나에게는 재능이 없어. 이것은 내게 중요한 일이 아니야. 나는 못하겠으니 포기하는 게 좋겠어. 이런 생각들을 한다고 해서 그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일의 결과를 제대로 보지 않고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내가 진정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끝내 찾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책 그릿의 저자인 엔젤라 더크워스는 우리가 재능을 믿는 이유, 천재를 부러워하는 진짜 속마음은 경쟁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천재를 초월적인 존재로 생각하면 우리 자신과 비교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아도 되니까요. 자신의 현재 상태를 재능이 없어서 그런 것으로 설명하면 위로가 됩니다.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러나 그뿐입니다. 더 이상의 발전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누군가는 그래도 재능은 있어. 매시를 봐봐 라고 말합니다. 그런 분에게 엔젤라 더크워스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과 잠재력을 발휘하는 것은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재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잠재력의 차이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차이가 무색할 만큼 실력을 지속적으로 쌓지 않습니다. 조금 해보다가 어려움이나 문제에 부딪히면 다른 것에 관심을 돌립니다. 그리고는 그릿을 가지고 실력을 쌓은 상위 1%를 부러워합니다. 사실은 자신보다 잠재력이 더 작았던 사람일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는 그 사람들은 재능이 있어서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한 부자들도 모두 자신의 일 중에서 힘들고 하기 싫은 측면이 있었고 전혀 재밌지 않은 귀찮은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자기 일에 푹 빠져 있고 일에서 의미를 발견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일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것. 부모님들은 보통 아이들을 가르칠 때 1시간만 숙제하면 게임을 해도 좋아. 너가 하고 싶은 것을 해도 좋다라는 조건을 달게 됩니다. 그럼 아이들은 게임을 하고 싶어서 1시간을 어떻게든 보내게 됩니다. 1시간 숙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보상인 게임을 위해서죠. 이는 인간의 보상 심리를 자극한 교육 방법입니다. 이 부분이 효과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도파민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도파민은 인간을 흥분시켜 인간이 살아갈 의욕과 흥미를 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입니다. 이 도파민으로 인해 아이들은 하기 싫은 숙제를 억지로 하게 되는 것이죠. 다만 도파민에 중독되면 더 큰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이상 기존의 보상 자극으로는 더 이상 숙제를 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또한 반대로 게으름이 주는 보상에 중독되면 헤어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럼 도파민은 결국 해결책이 되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의미 없는 노력은 언젠가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도파민과 비슷하지만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은 일의 과정에 의미를 부여하여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학생 때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집에 가는 길에 하늘을 바라본 적 있으신가요? 그때 어떤 감정을 느꼈나요? 정말 뿌듯하지 않았나요? 일의 결과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만들어가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면 그 일을 끈기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불편함을 제거하라. 끈기 있게 하지 못하게 막는 또 한 가지는 불편함입니다. 여러분은 공부 중이거나 일할 때 휴대폰을 보거나 다른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지금 당신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뇌는 우리가 현재 이 시간을 즐겁게 보내기를 바랍니다. 진정 나를 사랑하는 존재이죠. 그렇기에 아주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보상보다는 현재 받을 수 있는 보상에 더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고프면 밥을 먹고 싶고, 추우면 따뜻한 곳에 가고 싶고, 지겨우면 재밌는 영상을 보고 싶은 것이죠. 하지만 이런 불편한 감정은 생각보다 계속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 같은 아주 나중에 주어지는 보상이 있는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불편한 감정이 생겼을 때 딱 10분만 미래의 보상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지금 느끼는 영원할 것 같은 불편한 감정이 사라져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끝까지 하는 끈기가 필요하고 그 끈기를 가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치트키가 있는데 첫 번째는 습관을 바꾸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일의 과정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 세 번째는 불편함을 느꼈을 때 딱 10분만 미래의 보상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만 해도 꽤 끈질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관심이 있는 일을 찾아 끈기 있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성과가 나올 때까지요. 그런 일을 여러 번 하다 보면 여러분 스스로 어떤 일을 계속해야 할지 감각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좋은 부의심리학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